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의 유포가 많습니다.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답변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국민청문회를 제안해 주신 것이나 정의당에서 소명 요청서를 보내주신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청문회가 준비될 경우 당연히 여기에 출석하여 답하겠습니다. 국민청문회의 형식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도 조속히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사로 되실 때 동생분이 운동학원 땅 담보로 14억 4천을 빌렸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동학원 부채가 재무제표에 반영됐다는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 제기되는데요.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드릴 사안 같습니다. 제가 저희 청문단에서 기록을 보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밖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실망한 대학생들이 촛불 집회도 하고 있고 또 국정농단에 비유할 만큼 여론이 좋지 않은데 혹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비판과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사흘 동안 청문회 열면은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건 정당에서 알아서 합의할 사안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오늘도 가짜뉴스다, 허위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민청문회라도 열면 답하겠다고 했지만 이 과정이 국민청문회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모든 장관들은 언론의 검증,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사전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충실히 설명을 해왔는데 조국 후보자는 오늘도 그 답변을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 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생년월일 변경과 관련해서도 조국 후보자는 오늘 어떠한 해명을 하지 않았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원래 생일로 바로잡은 거다. 이 조 후보자의 지금까지 해명이죠. 네, 다시 얘기 좀 드릴게요. 2014년도 6월 달에 원서를 씁니다. 예전 주민등록번호 갖고 원서를 썼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7월 달에 면접을 봅니다. 이때까지 그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8월 달에 주민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9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돼요. 예전 번호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게 조국 후보자의 해명인데요. 여기서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 것은 9월 달에 합격하기 전에 8월 달에 주민번호가 변경됐는데 그 변경된 주민번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산대학교 측에 새로운 정보들을 다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았는가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명쾌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는 앞서서 조 후보자의 딸로 추정되는 사람이 설명했던 것처럼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빠른 91년생 2월생에서 9월생으로 변경하게 되면 우리가 보면 합격자 발표는 9월 달이니까 만 나이로 보게 됐을 경우 만 나이가 한 살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집 주소만 변경하게 되더라도 바꿔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이메일 아이디만 바꾸더라도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건데 살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꾼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바꾸기 위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 절차들이 필요하고 이 주민등록번호를 꼭 바꿔야 되는 이유들을 소명해야 되는데 돌사진, 백일사진 다 내야 된다. 돌사진, 백일사진, 그 날짜가 실제 태어난 날짜랑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앞서 한영외고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내 생일이 2월 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 빠른 년생이라 빠른 년생의 비애를 좀 잘 압니다. 김병민 박사님도 빠른이에요. 네, 빠른 82년생인데요. 예.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한 살 어린이가 너 형이라고 불러, 누나라고 불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빠른 년생이면 어느 정도는 야 그래도 빠른 년생인데 되는데 난 빠른 년생도 아니고 9월생이야 그러면은 진짜 동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게 차라리 빠른 91년생, 2월생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예. 그걸 굳이 9월 달로 바꿔갖고 어두치는 이득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꼭 의전원 입학 날짜에 즈음해갖고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는가 이 여부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 후보자 깔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고교생 신부인데 제1저자로 등재됐던 당시에 박사 신분으로 정보가 등재된 것도 어제 저희 동아일보에 단독 취재로 보도해드렸는데 이에 대한 해명도 아직 명쾌하게 안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바꾼 이유에 대한 해명도 좀 조국 후보자가 추가적으로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서울대, 고대, 부산대 학생들이 촛불 든다니까요. 밤에.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의 딸과 아들 둘 다 UN 인턴십에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 자격 논란이 오늘 새롭게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딸 아들 지원 자격 미달 어떻게 통과됐느냐. 2008년 12월 당시 고교생 딸 조 씨가 UN 인권정책센터 공모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합니다. UN 인턴십이 굉장히 어렵죠. UN 인턴십 합격. 2013년 7월 역시 고교생이던 아들 조 씨도 UN 인권 인턴십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UN 인턴십 지원 자격 요건이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일반인 인권단체 한 관계자는 국내외 어디에도 고등학생이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UN 인턴십 프로그램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저때 당시 아버지였던 조국 그 서울대 교수가 국가인권위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UN 인턴십 정책 선발, UN 인턴십 선발에 관여하는 분도 서울대 교수님 출신으로 조국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교생이 어떻게 대학생 이상만 쓸 수 있는 UN 인턴십에 합격을 했느냐 논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WHO도 그렇고요. 거기는 심지어 20살 이하는 안 된다. 그리고 대학생도 3학년까지는 안 된다. 확실히 대학을 졸업한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보다 명확하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턴십이 도대체 뭐냐, 인턴이란 말. 인턴이 뭐냐? 사실 의과대학에서는 말하자면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실제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는 게 인턴입니다. 근데 지금 그 자녀가 얘기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불과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산하기구를 한 일주일이나 10일 둘러보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인턴이라고 하는, 정의상으로도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자격 조건도 되지 않고, 저기서 얘기하는 유엔 인턴십의 지원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그 말의 뜻은 전문성과 소양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수련 단계를 받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인턴십이란 말이 너무 쉽게 통용되는 것도 문제고 또 사실관계도 안 맞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 있어요. 내가 인턴십에 참여했더니 실제로 안 되더라 이런 경험을 쌓았다는 얘기인지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기네들이 참가했다는 프로그램에 정확하게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예. 된다. 그래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턴십 말씀해 주셔서 이 UN 인턴십 의혹뿐만 아니라 WHO 세계보건기구 인턴십 경력에 관련돼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